have the floor.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유엔까지 방문해 주시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 임기 이제 10년을 끝내면서 사무총장으로서의 마지막 언론회견을 한국 특파원단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도 여러 특파원님께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먼 걸음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기에 두 달 전서부터 여러 외교 단체나 또 시민 단체, 경제 단체 이런 데서 환송 해준다고 해서 많이 이제 바쁘게 지냈습니다. 물론 이제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본연의 임무도 상당히 바빴고요. 상당히 몸은 이제 피곤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이제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소원의 말씀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노력에 대해서 많은 그 국제사회 인정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그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어떨 때는 단독으로 또는 그룹으로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참 많은 그 신경을 썼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 10년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좀 이렇게 뵀었으면 이렇게 했는데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서는 늘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손배되시는 이제 언론인들하고 제가 서울에서 공직 생활에 있을 때는 참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아마 그분들이 대개는 지금 은퇴하셨거나 상당히 이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 그렇게 언론인들하고 가까이 지냈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되니까 우선 바쁜 일정도 있고 또 한국 언론만 이렇게 만난다는 이런 그 인식 그런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이제 유엔 기자협회에서 상당히 그 신경을 씁니다. 제가 한국 기자를 별도로 만나면 특히 우리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그 제동을 걸고 해서 사실 왜 한국 기자들만 만나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쓰죠. 혹시 불편히 계시면 이제 우리 대변인한테 좀 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거듭 그 전 세계 언론 중에서 제가 한국 특파원들하고 좀 마지막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 개인의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단 하루도 국가와 그 국민들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지지 이런 데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간의 그 발전된 그 한국의 모습, 위상 이런 것이 제가 사무총장을 직을 수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한국을 보고 저를 대우를 하고 또 사무총장으로서도 대우를 하고 이런 면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그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따뜻한 소원이 아니었다면 10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의 그 소회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이제 10년 동안 그야말로 열정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유엔 회원국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점을 특별히 인정을 하고 요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그
칭찬과 찬사를 보내주는 데 대해서 큰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년간 사실은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주말에도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들 하느라고 상당히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 세계에 이제 시차가 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끝이 없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쟁 해소라든지 개발 지원이라든지 인권 보호에 그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10년간 기간이 아마도 UN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일어난 이후에 가장 큰 세계적으로 변혁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유엔의 책임자로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그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보건, 환경 분야, 특히 그 인권 보호 등이 많은 현안에 대응을 해왔고 국제사회의 그 단합된 행동을 통해서 전 지구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유엔이 단합됐을 때, 유엔이 유나이트 됐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엔이 분열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리아 문제가 6년간이나 끌면서 아직 해결을 못되는 것도 시리아 사람들도 분열이 되어 있지만은 유엔 자체가 분열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의 국가들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늘 그런 어려운 점만 있었던 것보다는 금년 11월 4일에 참 극적으로 정식 발효된 기후변화 협정이라든지 20년 이상 걸렸던 것을 제가 10년 그 임기 중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걸쳐서 그 MDG의 그 후속 그 기준으로서 그 지속가능 개발 위제,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합의돼서 빈곤, 그 보건, 환경, 교육, 양성평등, 여러 가지 그 불평등 이런 인류가 당면하고는 그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런 점을 제가 그 자부를 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그 SDG나 파리스 어그리먼트, 클라이밋 체인지나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제가 노력한 데 대해서는 거의 이의 없이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 코트디부아르 우리 보통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그러죠. 콜롬비아 여기서 내전을 이제 종식시키고 또 오랫동안 그 군사 독재 체제하에 있던 미얀마에서 그 민주화를 위한 그 발판을 제가 단초를 만들어줘서 항구적 그 평화의 길로 가게 한 것 이런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과격주의, 테러, 핵 확산 우려, 민족, 종교, 인종 간의 그 분쟁 확산 이런 심각한 그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리아, 예멘, 남부수단 이 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죠. 또 중동 평화 협상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그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양극화, 고령화, 지구온난화 그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과제들이 많이 아직 산적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후변화 협정이라든지 SDG가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 면에서는 유엔 회원국 모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이러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이제 사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그 국제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그 정치 지도자나 이 경제사회 단체 지도자들, 시민 단체 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그 기후변화나 SDG를 우리나라 정책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 속의 한국 또 한국 속의 국제사회에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귀국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감회가 이제 깊지만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로 나타난 그 민심은 국민의 그 좌절 또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성숙한 그 시민의식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한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걱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헌정 질서에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오히려 세계에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뚝 솟는 이러한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지난 약 70년 동안 아니면 훨씬 옛날 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걸 갖다 다슬기와 단합으로 다 극복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내적으로 많은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귀국하게 돼서 마음이 저도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지난 10년간 또 그 이전에 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국의 공직자로서 쌓았던 경험을 되살려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경험한 여러 가지를 좀 살려서 이젠 세계에서 쌓은 경험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깊고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간 저는 마라톤 경기로 보면은 이걸 마라톤 경기를 100m 뛰듯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후임 사무총장에게도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잘 하고 있고 또 퇴임한 후에 제가 국내에서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고 또 국민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폭넓은 그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서 유엔과 저에 대해서 각별한 그 이해와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세계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계속해서 잘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모든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ir. Hua Yong from Yonhap, please. 예, 뒤늦게나마 기자회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엔 사무에 관해서는 여러 그동안의 연설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인 그 한국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제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그 방기문 총장께서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뜻이 있다면은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그 당을 재건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총장께서는 그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당을 재건하고 또 분열을 치유하고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유엔에 오셨으니까 유엔 사무총장 10년 임기를 마감하니까 유엔에 관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국내 정치 문제를 물으시니까 좀 당혹스럽지만 하여튼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46년간을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감안을 하고 또 세계 정세가 아주 급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나라 이 안보도 확고히 하고 또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을 다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의 그간의 그 경험 이런 것을 경제에 들어와서 활용하는 게 어떠냐. 특히 요즘같이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선정의 결핍에 대해서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사회가 그간의 그 쌓였던 적폐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정면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를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청들을 해오고 있는 이런 이것을 갖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깊이 고뇌해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고 또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서울의 그 정치 상황이 앞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에 1월 중순쯤 귀국을 해서 각계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특히 그 국민 여러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보이신 여러 가지 그 우려, 또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여러 각계각층의 이런 국민 여러분들의 그 진솔한 의견을 제가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Esther, KBS. 네, 고맙습니다. KBS 박에스터 수석이고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총장님의 10년 재임의 국제적인 그런 활동과 평가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이미 하였고 네. 지금 이제 이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오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하는 의미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뭐 즉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새누리당에 가서 당을 재건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은 안 하셨고 정치라는 게 혼자는 할 수 없고 수단과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과거의 최근의 대선들을 보면 양당 시스템으로 대선이 많이 치러져 왔는데 현재는 지금 중간지대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당도 중간지대에 있고 중간지대에 나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이제 가장 뭐 그 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 이제 또 그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과 비전에 의해서 또 다른 그 뭐 갈등을 하든 또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단까지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양당 체제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 또는 뭐 기존의 그 정당 이외에 많은 그런 정치적 세력이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필요성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나는 그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진 않으셨지만 정부의 그 신뢰가 배신을 당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거꾸로 보면 그 일각에서는 배신에 대해서 반 총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반 총장님이 총장이 되게 만들어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에 2년 이상 늦게 찾아갔다든지 그간에 그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라든지 뭐 친노 인사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부분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는
가장 스스로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신뢰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을 하셨고 또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또 친박과의 뭐 이제 관계 정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또 배신으로 비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그 국민들이 그 선정의 그 결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거는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 지도자, 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언급한 거는 절대 아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민심에 드러난 약간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바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 지금 현재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의 그 잘못, 또 지도력의 잘못 이런 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부 저와 이제 노 대통령 간의 관계를 그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지금 정치적인 그야말로 그 뭐랄까 공격이라고 분이 볼 수가 없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배신이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배신을 하고 남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사무총장까지 되겠습니까? 저는 일면 천년 제가 어떤 노무현 정부 밑에서 일을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일체 그 관계가 없었던 그 생면부지죠. 근데 갑자기 저를 외교부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해 주시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발탁을 하고 또 위엔 사무총장이 되는 후보로까지 지정해서 많이 그 외교적인 도움을 이게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떤 배신이다. 그건 너무 사람을 인격을 모독을 해도 너무 의도가 있는 이런 모독이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그 묘소에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미국에 있는데 그 사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부산에 그 국제회의가 있을 때 그 계기에 제가 가서 참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봉합기념사업회 회장 이제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다음에 김두관 당시 그 경남도지사 또 강원도지사 했던 이번에 그런 게 여러분들이 왔었어요. 같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제가 권양숙 여사님하고도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심심한 저희 주민들 다시 표해드리고 또 제가 또 말씀도 잘 드려도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제가 서울에 가는 계기나 매년 2월 초에 새해가 되면은 제가 늘 그 권양숙 여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게 보도를 위해서 저는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국가 원수 이런 분들에게 되게 다 제가 인사를 드린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배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한다는 거는 좀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앞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중간지대 정당의 필요성이나 그 문제는요. 제가 지금 현재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마치 완전히 대통령 후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열 하루가 지금 임기가 남아있고 대외적으로 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제 비력한 힘이지만은 어떠한 방법을든지 어떤 계기가 되든지 간에 만약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리 인생 증진을 위해서 저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몸살이지 않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 나이가 지금 내년에 되면 73살이 되는데
나이가 많은데 좀 쉬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지금 제가 이제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죠. 왜냐하면 현재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